안녕하세요. 플랜트리 콜로 구동용입니다. 오늘은 건축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평당 얼마의 건축비 말고도 집을 지으실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정리해 가지고 건축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보시죠. 밖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당 얼마, 흔히 말하는 평당 얼마의 건축비 말고도 어떤 금액이 들어가고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 정리한 내용을 보시고 건축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눈이 심심하실 것 같아서 플랜트리 동영상을 이렇게 자동 재생해 놓겠습니다. 정리한 걸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택지지구, 혁신도시 기준으로 이렇게 땅이 조성되어 있는 땅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성되어 있지 않은 땅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을 드려도 감안하시는데 큰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서 혁신도시, 택지지구처럼 이렇게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수준의 땅이 조성되어 있고 각종 배관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아주 간단하게 설치될 수 있는 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땅은 한 100평 정도라고 보고 택지지구는 혁신도시가 대충 그렇거든요. 70평에서 한 150평 사이로 보통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은 40평 초반대가 제일 많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올해로 22년 차가 됐는데 주택을 지은 지 쭉 보면은 한 40평 건축이 제일 많았거든요. 40평 초반대. 그래서 우리 이 예제는 40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분 좋게 싸게 예상 견적하지 않고 오히려 과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안전하게 예산을 잡고 그런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분 좋게 싸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보다 조금 안전하게 5% 정도는 더 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감 형태는 패시브 옆에 영상을 보겠습니다. 표준주택 있거든요. 표준주택 개요가 있습니다. 이 개요에 보면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표준주택 여러 타입이 있고 마감 수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패시브 협회의 마감 수준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객관적이에요. 실력이 있는 건축사분들이 가장 적절한 마감재를 선택해가지고 표준주택을 만드셨거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한국 패시브 협회에 43평 정도 되는 타입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한국 패시브 협회에 표준주택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18평형, 24평형, 30평형, 36 이렇게 타입 평형도 많고 타입도 많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표준주택 건물의 모양도 보시고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이 집의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도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40평, 36평 정도 되는 복층형 개요, 설계 변경, 금액, 연면적, 평면도하고 대략적인 금액도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제가 작년까지 한국 패시브 협회 이사였거든요. 이런 견적을 이 표준주택의 금액을 산출할 때 전국에 있는 패시브 협회 시공사들에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가장 적절한 금액을 잡아서 금액을 정했으니까요. 아마 이렇게 사기성 있는 혹은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회사의 마감 수준보다는 더 훌륭하고 마감 수준뿐만 아니라 지어지는 집의 속에 해당하는 구조재라든지 단열재라든지 기밀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객관적이고 양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신뢰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감지만 보고 그 집을 정하면 안 돼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땅값이 있겠죠? 네, 땅값 당연한 얘기인데 뭐 나주혁신도시 뭐 하고 단빛 문화지구 가명에 이 정도 요즘에 한 300만 원 하더라고요. 평당. 조금 떨어진 요즘에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 보면은 요즘에 한 몇십만 원 정도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대충 예상가니까 땅값 한 3억. 취등록세가 또 있겠죠? 땅값이나 건물의 취등록세. 공시표준가의 3.4%라고 하네요. 요건 제가 전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가 3억이라고 하고 1,100만 원, 건물 40평에 448만 원. 이거는 건물은 어떻게 잡았냐면은 나주 빛가람동에 그 공지시가를 제가 검색해가지고 중간쯤 되는 가격으로 했더니 한 50만 원 되더라고요. 그 농지 전용 부담금도 있습니다. 근데 개별 공시가에 30%만 적용해서 면적을 곱하면 되는데 그래도 알고는 계시라고 전부 그 택지지구나 그 단독주택 택지지구나 뭐 혁신도시 이런 게 아닌 분들도 알고는 계시라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 공시가의 30% 곱한 값이 5만 원이 넘게 되면은 그냥 5만 원으로 한답니다. 네. 만약에 이 100평의 땅을 논이나 밭을 대지로 바꿨다고 하면은 한 500만 원이 들겠죠. 근데 여기서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택지지구 기준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경계 측량 또 땅을 사셨으면 측량을 해야 되는데요. 측량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오래된 땅일수록 본 토지일수록 원주민 마을의 주택일수록 경계 측량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집의 테두리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고 집 건물을 올려야 되거든요.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남쪽 마당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건물을 북쪽으로 바짝 붙이게 되거든요. 그때 바짝 붙일 때 우리 경계선이 어딘지 알아야 건물을 바짝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붙일 수 있는데 그 경계가 모호하게 되면은 바짝 붙일 수가 없죠. 남의 땅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경계 측량을 꼭 하셔야 됩니다. 택지지구는 한 40만 원 정도 듭니다. 제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단독주택 담양 단빛지구라든지 나주혁신도시라든지 한 40만 원. 근데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데는 한 100만 원까지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꼭 문의하셔가지고 80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네, 토지 설계 인허가 비용. 이건 근데 제가 500만 원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토목사무실, 건축사무실에 꼭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그냥 제가 500만 원 정도 위아래로 많이 했던 것 같으니까 500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설계 비용. 네, 건물 이제 땅도 됐고 이제 집을 지으려면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설계 비용은 좀 모호합니다. 얼마냐? 대충 얼마냐? 이게 참 말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회사는 그냥도 해주고 어떤 회사는 뭐 5천만 원 이상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설계 비용이라는 것은 마음에 드는 설계 사무실에게 한 문의를 해서 대략 어느 정도 하는지 대충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물어보면 그 정도 말해주거든요. 땅 말해주고 뭐 몇 평 짓겠다 대충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인허가 비용은 보통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설계 비용하고 설계 사무실에서 건축 인허가까지 보통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무실들은 보통 이렇게 묶어서 하거든요. 설계도 하고 인허가까지 다 보통 설계 사무실에서 해주시는데 어떤 집은 한 1,000만 원에 해주시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하거든요. 네,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사이가 그래도 좀 보통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택지지구에 한 40평 기준으로 설계를 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가장 많이 설계하시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인허가 따로 설계 따로 하는 경우는 잘 없고 설계 따로 인허가 따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설계는 시공사에서 하고
인허가는 그 인근, 그 땅의 인근 건축사 사무실에서 좀 허가 작업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설계 따로 인허가 따로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설계하고 그 설계 도면에서 그 설계 도면을 토대로 금액을 산출한 다음 금액도 괜찮고 집도 괜찮다, 그걸 가지고 그 건축 인허가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하거나, 혹은 건축사 사무실에서 같이 설계도 하고 인허가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번과 7번은 따로 나눴습니다. 그다음 산재보험. 그 노무비의 3.76%를 산정합니다. 그 노무비는 총 공사의 27%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 우리가 하게 되는 공사가 계약금이 얼마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 그 보험료를 알아보면은 22년도 단독주택 목구조 40평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총 공사 금액이 9,900 얼마고, 노무비가 27%에서 2,600 얼마고, 산재보험이 100 얼마, 고용보험이 50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저희 우리들이 계약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한 100만, 40평 기준으로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고용보험도 한 1.85% 해가지고 한 60만 원 나오게 되네요. 그 다음에 재해예방기술지도 비용, 이런 게 있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비용. 이게 요즘에 안전사고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올해 8월 18일부로 되게 강화됐어요. 이거 좀 의외의 것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30-40만 원이면 했거든요. 집 한 채 지을 때. 근데 바뀐 게 보니까 15일마다 계약하고 공사의 15일마다 한 번씩 이 사람들이 방문해가지고 한 번 방문할 때마다 27만 5천 원씩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4개월 공사라면 한 달에 27만, 한 달에 2번을 방문하게 되고, 그게 4번이라면 22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은근 새로 바뀌기도 했고 은근 부담되는 비용이고, 이게 정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1억 미만의 공사, 그 재해예방 기술지도 비용에서 1억 미만의 공사는 제외됩니다. 그런데 그 1억 미만의 공사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도 판단해요. 또 이건 1억 미만의 공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겠죠. 이렇게 좀 아주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억 미만의 공사 아닌 경우에는 다 이 기술지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 땅이 있다면은 그 땅으로 각종 인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쉽게 이해하자면은 그 인터넷 신청하면은 지금 뭐 여러 회사들은 설치비가 없는 회사도 많이 있긴 한데, 뭐 원리적으로 하자면 설치를 한 다음에 설치비를 내고 매달 사용료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하진 않지만 처음 집 지을 때 여러 가지 그 인입을 해야 됩니다. 늘 곁에 있다고 생각했던 전기도 신청을 해야 되고, 한전 불입금이 약 5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수도도 당연히 신청을 해야 됩니다. 뭐 15mm냐 20mm냐 관의 두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튼 수도 신청 한 160만 원. 그 택지지구도 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이라고 하면 보통 가스도 신청하게 되고 가스도 설치하게 되는데, 이곳은 혁신도시 기준으로 가스 인입비, 그 도로에서부터 땅을 잘라가지고 그 우리 건물로 가져오거든요. 그런 걸 인입비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입을 해가지고 벽을 타가지고 가스를 설치하는 비용도 150만 원 은근 많습니다. 그 오화수관 설치, 택지지구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예전에 어떤 경우에는 그 마을
그 택지지구가 아니라 그냥 나대지 그 원주민 마을 땅을 사는데 주변에 집들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그 오하수가 처리가 분명히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땅을 사신 건축주분이 있었는데 그 땅이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은 좀 높고 물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높으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 오하수관 설치하냐고 마을 중간까지 도로를 잘라서 공사를 하고 집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오하수관 나가는 그 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2-3천만 원 쓰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다음 흔히 말하는 이제 건축비가 이제 지금 나오는 건데요. 평당 얼마? 평당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시공업체에서 말해주는 평당 얼마가 되겠죠? 이게 지금 건축비입니다. 그 전에 말했던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 말고 이렇게 건축주분들이 상담하실 때 물어보는 집 짓는데 얼마예요? 물어보면 시공사가 얼마입니다 하는 그 건축비 평당 얼마, 요게 그 건축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그 건축주분들은 집을 다 짓는데 얼마예요? 물어봤겠지만 시공사나 보통의 그 시공사들이 말하는 건축회사들이 말하는 건축비는 이 부분이 되겠죠.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객관적이고 그 투명하게 게시되어 있는 한국 패시브협회 표준주택 금액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42평짜리 타입, 그 타입이 평당가가 823만 원이더라고요. 823만 원으로 기준으로 한 40평을 지었다 이렇게 가산하니까 3억 3천만 원 정도, 3억 3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차후에 이 평당 얼마인 것도 한번 차근히 풀어가지고 그 준비 중인 분들한테 제가 이해하시기 쉽도록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비에 또 다 들어가냐 깔끔하게, 그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별도 하는 그 건축비에서 별도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좀 시공사들에게 문의를 하실 때 확실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포함된 것이냐, 포함된 금액이냐, 포함되지 않은 것이냐. 이게 법적으로 이게 꼭 이게 포함돼야 돼요, 포함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아니거든요. 어느 회사는 포함하고 어느 회사는 포함 안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래 집을 지어오면서 그래도 많은 회사들이 이 정도는 포함으로 하고 이 정도는 별도로 한다, 요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 건축을 원하시는 시공사에게 이런 것들도 포함인지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이 대표적인 별도는 가구 공사, 싱크대죠. 그러니까 주방 가구, 그다음에 신발장, 그런 것들을 보통 일반적인 별도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싱크대 같은 거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그냥 빼고 좋은 업체를 소개시켜 드리고 거기서 원하신 대로 주방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싱크대하고 또 가구 따로 하면 또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싱크대 업체, 가구 업체에서 싱크대 만들면서 신발장도 하고 붙박이장도 하고 보통 다 같이 해야 조금이라도 더 가격적으로 유리하니까, 그래도 그냥 이건 대중이 없습니다 하면 또 이렇게 만드는 취지가 없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평균 수준, 보통 수준이라고 봤을 때 40평 정도 했을 때 1,500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별도가 있어요. 에어컨도 보통은 건축비 평당 얼마에 잘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포함시키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에어컨 정도는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우리 집은 시원하니까 혹은 에어컨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빼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에어컨을 좀 옵션으로 넣게 된 분위기가 된 건데, 요즘에 갈수록 우리나라 날씨가 더워지니까 점점 에어컨을 포함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에어컨이 포함인지 아닌지. 그리고 에어컨비가 포함인가 비포함인가 조금 헷갈리는 어려운 것들이 뭐 그러냐면은
배관 길이에 자재 그 에어컨 기계 뭐 하이마스터 이런 데 가시면은 그 에어컨 값이 있잖아요. 그 값보다 배관비가 더 나올 때도 있어요. 배관이 길어지고 그러면 시공비가 더 크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디다 하실 건지 설계하면서 에어컨 위치 정도 정하고 어떤 걸로 하고 그런 것도 니즈가 또 다르시기 때문에 보통은 아마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에어컨은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도 또 금액을 대충 정해봐라 이러신다면은 천장형 1개, 거실에 천장형 1개, 뭐 안방, 아이들 방 2개, 어디 다락에 1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외기 4대지 정도 했을 때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기계값은 한 3,400, 배관값 한 3,400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800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가 뭐가 있냐면은 CCTV도 대부분 별도입니다. 이건 또 왜 별도로 시공사에서 많이 하냐면 그 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있잖아요, 캡스 막 이런 거 이렇게 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건축주분이 배관만 해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배관만 해줘, 내가 그냥 자체적으로 녹화기 놓고 쓸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에 보통은 별도로 합니다. 그 평당 얼마 플러스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음향 공사 하시는 분도 있어요. 스피커 같은 거, 스피커 섬 앞에서 막 쭉 떨어지면 그러니까 뭐 음악실이라든지 서재 같은 경우에 스피커를 이렇게 내장하신 경우도 있는데 뭐 간단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공을 들이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점점 많이 하게 되는 홈 네트워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홈 네트워크 핸드폰으로 불도 끄고 뭐 조절도 하고 이제 점점 조금씩 저도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고 앞으로 점점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평당 얼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부분이 그 시공사가 장난도 제일 많이 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평당가를 싸게 보는 다음에 우리 회사 계약을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계약하셨는데 우리 회사는 특별하게 이것도 별도 저것도 별도 할 수 있으니까 그 평당 얼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무엇인지 어느 게 별도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많이 하시는 태양광 설치도 보통 그 일반적인 건축비에서는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이것도 좀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태양광 설치가 태양광 관련 업자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지원 사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독점하고 있는 뭐 업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정말 자기 맘대로 하고 가거든요. 집이 되게 예쁜 집에 뭐 자기들 하고 싶은 이렇게 해야 법규에 맞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게 되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예쁜 집에 너무 흉악한 태양광 설치가 설치되는 사례도 종종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어울리는 곳에 태양광을 우리가 시공사가 딱 붙이게 되면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태양광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쪽으로 공배관 선만 회로 하나 만들어서 선만 빼주게 되고 그 업자들이 와가지고 태양광 업자들이 설치하게 되는데 그냥 좀 약간 막무가내인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은 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5개 공사. 5개 공사도 조금 시공사마다 다릅니다. 5개 공사에는 그 데크라는 것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에도 보이시지만 여기 이런 것들이 데크거든요. 바닥에 네, 여러 가지 데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성 목재도 있을 수 있고 나무 데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데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 생기지 않고 오랫동안 내구성을 가지는 전 돌데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데크도 꼭 이 데크 부분도 시공사랑 설계할 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데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단독주택에서는 이 데크 위에서 즐거운 시간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이 데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평당가에 포함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데크로 유혹하시는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 집을 지었으면 데크 3평 무료 막 이렇게 옵션으로 이렇게 낚시 상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튼 이것이 5개 공사가 어디까지 포함인지도 건축비 시공사랑 상담할 때 어떻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공석이라는 돌이 있거든요. 그 돌 기준으로 저는 한 20제곱미터 했을 때 한 300만 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40평 기준. 그 다음에 5개 공사 중에 또 대문도 보통 평당 얼마 건축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문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확인을 하십시오. 근데 반대로 건축주님이 나는 집 지을 때 대문, 울타리 이런 거까지 다 건축비에 포함해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쁠 게 아니라 포함이냐 포함이 아니냐가 기분 나쁠 것이 아니라 처음에 건축 시공사와 상담하실 때 잘 이야기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분 나쁜 건 뭐냐면 평당 얼마, 건축주님이 생각하시는 평당 얼마는 다 짓는데 얼마인데 막상 평당 얼마인지 그래? 평당 얼마라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다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좀 이렇게 놀라시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네, 일반적인 대문, 평철 대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거 뭐 인건비 되게 간단하게 그냥 허리 높이로 문 여는 그런 대문을 한 50만 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담장도 금액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 축사 담장도 있고 뭐 벽돌 담장도 있고 담장의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블록 담장도 있을 테고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대문이 한 이 정도 간단한 평철로 만든 대문 정도.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요런 여기 보이는 요런 평철 난갈 이걸 한 8만 원 정도 잡아가지고 우리 땅 길이가 다른 모르지만 저는 100평 땅 기준으로 해서 80m 나오지 않을까 해서 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창고도 보통 많이 하시죠? 보통 저렴한 구조의 창고를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네, 요 정도 창고, 판넬 창고 이렇게 막 간단한 구조 갖고 하는 정도 되고 간단하게 만드는 창고를 하겠습니다. 한 3평 정도 해서 한 500에서 한 800만 원. 그렇지만 이건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포함시키진 않겠습니다. 조경은 사실 이게 평당 얼마예요, 해배당 얼마예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하신 잔디 넉넉하게 잔디 바닥 평당 5만 원이라 보겠습니다. 50평 잔디를 하신다고 보고 한 25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나무료 아시겠지만 소나무 하나 막 1억짜리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준공을 내기 위한 식재 30-40만 원에 할 수 있거든요. 준공을 내기 위한 식재도 더 싸게도 할 수 있고 한 20만 원에 끝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한 100만 원 쓰신다 나무에 이렇게 보고 100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지금 혁신도시 택지지구 이런 기준으로 100평 대지 40평 건축을 했더니 땅값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금 다 포함해서 7억 1,580만 원 나오고 땅값에 관련된 것도 뺐더니 땅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땅값 제외 40평 기준으로 한국 패시브 협회 표준주택 마감 기준으로 한 4억 1천만 원이 나오네요. 한국 패시브 협회에 예를 든 주택이 평당가가 보통 840만 원 됐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지금 돈은 4억이란 말이죠. 4억.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60.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별도와 부대공사 비용이 된 거죠. 160 곱하기 40은 이게 금액으로 봤을 때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세금 뭐 가구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걸 다 했더니 5-6천만 원 정도 있어야 건물을 짓고 마당까지 다 마무리를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이 기준은 22년도 11월 기준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도 건축비가 너무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좋은 소식은 작년에 아주 무섭게 건축비가 올랐던 게 지금은 그렇게 오르지 않고 이렇게 약간을 그때 약간 다르긴 있지만 오르지 않고 조금씩 그래도 많은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몇 가지 부분은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평당 얼마예요? 집값이 얼마 드는지, 별도가 얼마예요?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